예, 안녕하십니까. 턴오플TV입니다. 그 볼륨 5에서는 이제 좀 앞으로 책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게 어떤가, 특히 어떤 뭐 우주과학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것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책하고 설명드리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고요. 이제 뭐 볼륨 6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을 좀 갖고 저도 몰랐지만 또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달아보는 게 어떤가 해서 오늘 갖고 온 책은 이제 우주는 인간은 시간 속에 살지 않는다 하면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책의 제목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계시다. 자꾸 이제 흐름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니까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포도주를 담갔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숙성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달라지는데,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고서라도 주변의 환경, 예를 들면 온도라든가 뭐 습도라든가 뭐 바람이 어떻게 불었나 기타 등등 그런 자연 환경에 따라서 분명히 그 시간하고 상관없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물로 끌고 간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시간 속에서 산다. 우리 존재는 시간 속에서 존재한다. 시간의 예가는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우리에게 세상을 열어주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한편 편안한 요람이 되어주기도 한다. 세상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간이 이끌어가는 일들을 펼쳐나간다. 힌두교 신화에서 우주의 흐름은 춤추는 생명의 여신이라는 이미지로 나타난다. 여신의 춤이 우주의 이동을 다스리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한다. 시간의 흐름보다 더 범세계적이고 더 명확한 것이 있을까? 글쎄요. 이게 흐름은 저는 이제 없다고 보고요. 그 현재를 규명하는 거는 그 지금 자체가 현재고 앞으로 다가올 것이 현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상황에 변화된 그 순간의 현재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커피를 시켜놨는데 지금 현재는 커피를 시킨 시점이고, 좀 있으면 이제 커피가 도달하겠죠. 그 받는 것도 현재가 되겠죠. 근데 미래에 일어날 것이니까 그냥 우리가 미래라는 시간을 정해놨을 뿐이지. 하여튼 뭐 이제 앞으로 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주 복잡하다.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다. 우리 눈에는 평평해 보이는 지구가 알고 보면 공 모양이라는 사실이 그렇고, 이게 평평해 보이는 게 맞고요. 또 실제로 평평합니다. 제가 이제 뭐 평평지구 많이 프레로스를 얘기하지만 지금 밝혀졌고, 지금 어나니무스가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렸는데 막 좀 학계가 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가 평평해 보이는 사실이 그 제가 원근법도 많이 말씀드리고 우리가 바다 수평선이든 뭐 지평선이든 보면 내 눈앞에 있는 그 평지는 그렇게 넓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내 눈앞에 거대한 전함이 있다고 치더라도 저기 수평선 끝으로 가면 점으로도 안 보이고 아예 사라져버려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넓은 곳인데, 공률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바다의 수평선, 지평선 이런 데도 영향을 받아서 최소한 어떤 드락 구간이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책이 지금 시간이라는 정말 어려운 그런 장르를 다루면서 지구에 대한 이런 생김새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전무하게, 너무나도 틀리게,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00%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책 자체가 상당히 이제 싸 보이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죠. 지구가 알고 보면 공 모양이라는 사실이 그렇고, 태양이 하늘에서 회전하는 것 같지만 정작 돌고 있는 것은 우리라는 사실 역시 그렇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도는 것을 느끼느냐? 못 느껴요. 그러면 이제 혹자는 그러죠. 이 땅이 얼마나 거대하고 진짜 그런데 그걸 느낄 수 있냐 그러는데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농구공 위에 서 있으면요. 농구공을 한 바퀴 돌리면 그 좀 천천히, 그러니까 농구공 한 바퀴랑 이 지구 한 바퀴를 같은 시간에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대하기 때문에 더 빨리 돌아야 되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다라는 말 자체가 허황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지진계 예를 들어 갖고 아주 미세한 뭐 진도 뭐 1이니 뭐니 이런 게 다 체크가 되는데 과연 이 거대한 땅덩어리가 움직이는데 지진계가 전혀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할까?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돌에서 돌쌓기가 있어요. 아주 미묘한 움직임만 있어도 이게 무너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거죠. 근데 이게 총알 속도 2배로 움직인다 그러면요, 이게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른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 깜짝할 사이 2000m가 날아간다라는 건데 그 총알이 보통 한 1000km, 지구가 시속 2000km로 돈다 그러죠. 자, 지금 이 땅이 총알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라는데 그런 것을 전혀 뭐 느끼거나 감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이제 우리가 많이 세뇌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이제 소개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책은 솔직히 제가 읽으려고 산 것은 아니고 저는 이제 책을 많이 사는 편입니다만은 필요하다고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사갖고 선물로도 드리고 뭐 그럽니다.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온 세상이 시간이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시간이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작용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대학 시절 물리학 책에서 발견했다. 또한 그런 물리학 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시간이 정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점은 인정을 하죠. 근데 위에서는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이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틀렸다고 한 거고요. 꽃 한 송이를 손 안에 놓았을 때처럼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일부는 손가락 사이에 녹아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단순하게 기본적으로 어디서든 동일하게 세상 모든 사람이 무관심 속에서 과거에서 미래로 시계가 측정한 대로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주의 사건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순서대로 벌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과거는 정해졌고 미래는 열려있고 하지만 이 모두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적인 양상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시각이 만든 오류와 근사치들의 결과물이다. 앞서 언급한 지구가 평평해 보이는 것이나 태양의 회전이 그 예이다.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러잖아요, 이 지구가.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것은 뭐 너무나도 많은 증명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지식이 성장하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은 서서히 베일을 벗게 되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조들, 즉 층들이 복잡하게 모인 것이다. 점점 더 깊이 연구를 진행되면서 시간은 이 층을 하나로 한 조각 이뤄왔다. 이 책 일부는 이렇게 시간의 베일을 벗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2부에서는 마지막에 남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바람이 부는 텅 빈 속세의 흔적은 거의 사라지는 듯한 풍경,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고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산에서 이제 평지에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가 봤더니 그 산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 이제 길어졌다. 시계를 재보니까 시계만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다. 아래쪽에서는 모든 과정이 더 느리다. 나이가 같은 두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평지에서 살고 다른 한 명은 산에서 산다고 해보자. 수년이 지난 뒤 사람을 만나면 평지에서 산 친구는 살아온 기간이 더 짧아서 덜 늙어 있다. 이 친구의 집에 걸린 뻐꾸기도 덜 진동했고 볼일을 볼 시간도 적었으며 집에서 기르는 식물도 덜 자랐다. 또한 이 친구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적도 아래쪽은 위쪽보다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믿기 힘든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어떤 곳에서든 시간이 천천히고 어떤 곳에서는 빨리 흐른다라고 했는데, 요것은 이제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뭐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는 뭐 박사님보다야 뭐 제가 뭐 뛰어난 건 없겠지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너무나도 쉽게 되는데, 어떤 뭐 그 여러 시계를 같이 이렇게 회종 시계라 그럴까? 이렇게 그 설명보다는 이제 다른 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 산이라는 높은 지대가 이 땅에 있는 대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밀도, 산소가 더 풍부하고, 그리고 어쨌든 요 위치가 바뀌었다면 산에서에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땅에 있는 환경과 같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 어떤 습도라든가 뭐 농도 뭐 이런 것들이 밀도라든가, 반대로 평지에는 뭐 그 산소가 이렇게 희박해서 부족해 갖고 뭐 물을 끓여도 잘 안 끓여진다던가 이런 환경이라면 과연 같은 결과가 나왔겠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릭입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빠르게 흐르고가 아니고,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 놓은 거지. 하루를 24시간 하자. 그 반나절을 12시간으로 하자. 1초, 60초가 1분으로 하자. 이건 우리가 정한 거고요. 인간이 정해 놓은 그런 사고고, 실제로 흐르는 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흐른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그 환경이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타임즈에서도 한번 크게 보도된 건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너무나도 그 예쁜 소녀가 있었는데, 뭐 10년이 안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폭삭 늙어갖고 이렇게 나온 사진이 한번 크게 화제가 됐는데, 그 아이가 아프가니스탄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했을 수가 있어요. 막 전쟁, 맥날 폭탄이 터지고 식사도 못하고 스트레스와 불안해서 사니까.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평온한 곳에서 살았다면 그랬을까? 이게 시간의 차이가 아니죠. 이게 지금 같은 뭐 산하고 평지하고의 비교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 대상을 놓고 본 건데, 제 말뜻을 아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무려 한 세기 전에 깨달았다. 심지어 정밀시계도 없이 알아냈다. 그 위대한 인물이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게 평평지구에서 오면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허수아비도 아니고 그 망나니도 아니고 어떤 놀림거리 대상이 돼요. 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눈으로 보기 전에 이해하는 능력은 과학적 사고의 핵심이다. 고대 아낙스만드로스는 인간의 배로 지구를 일주하지 못했어도 하늘이 우리 발밑으로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근데 초이 코페르니쿠스는 우연치도 않게도 이 전전 영상이었나요? 코페르니쿠스를 제가 달았는데, 달에서 지구가 도는 모습을 관찰하기 전인데도 달에 간 적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펜시를 보고 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책을 쓴 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상상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전혀 없어요. 인간은 달에 간 적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혀 지금 플라즈마라는 자기장 같은 건데 거기에 어떻게 무슨 물체가 도착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벌써 반세기 전에 영상으로도 나왔고요. 전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을 배워서 어떤 진실을 말하려고 그러니까 거짓에서 진실이 자랄 수가 없죠.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밟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이런 예들이 전부 이제 저를 실망시키는 말들이죠. 이것을 알았다. 아인슈타인도 시계가 미세한 시간의 차이를 측정할 정도로 정확하기 전에 시간이 균일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편견에 불과했음을 배운다. 하늘은 분명히 위에 있다. 그렇게 보인다. 아래에 있다면 지구는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지구는 분명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인다. 움직인다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시간은 어디에서 같은 속도로 흐른다. 그렇게 보인다. 분명히 그런데 아이들을 자라면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집 안에서 보냈을 때 이들이 손목에 찬 시계는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킨다. 이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그 시계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뭐 태엽을 감는 그 힘이라든가 인지한 강도라든가, 아니면 그 상황 어떤 아이는 팔을 여러 번 흔들면서 걷고 어떤 아이는 전혀 흔들지 않으면서 걷는다든가, 그날따라 뭐 이렇게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미세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꽉 차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방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그 풍선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거를 비웠다 그래야 됩니까? 꽉 찼다 그래야 됩니까? 일단 안에는 빈 그 공간들로 여러 개 나눴을 뿐인데, 자, 이게 좀 갑갑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둘 중 어떤 시간이 T일까?
물리학 실험실의 시계들도 하나는 탁자 위에 또 하나는 바닥에 두며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다. 이 두 시계의 위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런 실험도 했으면 좋겠어요. 탁자 위에 놓은 시계를 또 바깥치기 해갖고 아래다 놓고 그러면 똑같이 흐르나? 왜냐? 하나는 위에 있었고 하나는 아래에 있었는데 이것은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도출돼야만 된다는 그런 오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이런 것도. 탁자에서 측정한 시간이 진짜 시간이고 그에 비해 바닥에 있는 시계의 시간은 느리다고 했을까? 이것은 시계를 보고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간념화 시킨 것을 마치 어떤 형체로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린 거죠. 아니면 탁자 위의 시계가 바닥에 측정한 진짜 시간보다 더 빠르다고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마치 영국 화폐 스털링의 가치가 달러보다 더 정확한지 아니면 달러의 가치가 스털링보다 더 정확한지 묻는 것 같다. 정확한 가치는 없다. 두 화폐는 서로 상대에게 비교되는 가치를 지닐 뿐이다. 마찬가지로 더 진짜에 가까운 시간도 없다. 서로에 대한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시간들 뿐이다. 둘 중 다른 시간에 비해 더 진짜에 가까운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면은 이제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관념으로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두 개의 시간만 있는 것이라면 거의 군단을 이룰 정도로 많은 시간이 존재한다. 공간 속의 모든 지점마다 다른 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별한 시계가 특별한 현상 속에서 측정한 시간을 물리학에서 고유 시간이라고 부른다. 모든 시계에는 각자의 고유 시간이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도 고유 시간, 고유의 리듬이 있다. 아인슈타인은 고유 시간들이 어떻게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발전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정식을 가르쳐 줬다. 그리고 두 시간의 차를 구별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다. 유일하다고 생각한 시간이라는 양은 시간들의 거미줄 속에서 산산조각 난다. 이 책에서는 세상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지나는지를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여러 지역의 시간 속에서 사물이 어떻게 지나는지와 여러 지역의 시간이 서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지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세상은 사령관과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군부대의 대형처럼 균일한 것이 아니다. 서로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이 그물처럼 얽혀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그려진 시간의 모습이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이 존재한다.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예를 들어 두 시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되기까지 경과된 시간은 하나가 아니다. 물리학은 사물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모든 사물이 각자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진화가 이러고 끝났는데, 그는 사다리 내놓은 아이디어의 핵심을 짚어 법칙을 발표해 세상의 칭송을 받는다. 달라진 내용은 이것뿐이다. 열은 차가운 물에서 뜨거운 물체로 이동할 수 없다. 이거 엔트로피 법칙, 그러니까 열은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 이동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 이 열이 특징과 낙하하는 물체와의 차이점이다. 공을 예로 들면 공은 낙하하기도 하지만 반동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열은 그럴 수 없다. 이거 이제 뭐 예전부터 나왔던 뭡니까? 연금술사들이 이제 많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 역삼각형을 이제 많이 들고 와서 인간을 그렇게 그 하나의 빛으로 보고 그것을 뭐 또 좀 이상한 짓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상당히 이제 발전돼 갖고 현재까지 온 거예요. 물리학에서 과거를 미래와 구분하는 일반 법칙은 공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믿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공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거나 멈추는 것을 마찰 때문이고, 이 마찰이 열을 생산한다. 그리고 열이 있는 곳에서만 과거와 미래가 구분된다. 생각도 과거에서 미래로 펼쳐나가야지 그 반대가 되면 머리에서 열이 나고 만다. 클라우지스는 열이 역행 없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상황을 측정하는 양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명석한 동일인인 답게 그리스어로 엔트로피라는 명칭을 붙인다. 이거 엔트로피 법칙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그 책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길게 얘기한 게 있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가물가물한데, 글쎄요, 이게
열이 역행 없이, 그쵸, 이제 그 자연상에서는요, 열이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마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듯이 그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을 통해서 연력학 법칙을 보면은 세월호 사건이 쉽게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 그때 그 세월호 그 바다가 그 수온이 10도였다 그러면 인간은 36.5도이기 때문에 이게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바다는 넓고 그 많은 엔트로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열을 빼앗는 거죠, 인체의 체온을. 그래서 점점 쬐어갖고 10도하고 맞춰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참 수사 기법으로 활용하면 참 좋은데 왜 안 할지는 좀 의문이 가고, 최근에 이제 몇 명 이제 잡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 상당히 이제 눈에 거슬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초기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나는 이 중요한 과학적 양의 이름을 고대 언어로 지어 인류의 모든 언어에 존재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변형을 뜻하는 을 이용하여 물체의 양의 수를 엔트로피라 부르기를 제한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엔트로피를 측정 및 계산이 가능한 양이므로 문자 S로 표시하며 증가하거나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고립된 상황에서 절대 감소하는 일은 없다.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같이 적는다, 이렇게 적었고요. 읽을 때는 델타 S는 0과 같거나 그 이상이다라고 읽고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부른다. 제1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열은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이동하고 그 반대로는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법칙의 내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열을 낸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뭐 태운다던가 어떤 마찰을 이용한다던가 그런데 에너지가 발생을 했는데 자연적으로 에너지가 발생하진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거시세계 그거를 이제 보면서 얘기하지만 미시세계가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에도 불이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기가 없게 되면 불이 꺼져버려요. 진공 상태에서는. 그 말 자체는 산소를 태울 수 있는, 불을 지필 수 있는 산소, 여기에도 이제 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공식까지 있어서 미안하지만 이 책에서 나오는 공식은 이것이 전부다. 이 책이 시간에 관한 책이라 시간이 화살 공식을 적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기초 물리학에서 과거와 미래의 차이를 아는 유일한 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떤 열이라든가 어떤 발생되는 무엇을 자꾸 찾으려고 이 시간이라는 거하고 대입하면요 엉뚱하게 돼버려요. 이 시간이라는 자체는 모든 만물이 지금 여러분들 몸에도 변화하는 그런 조금조금한 것들이 다 모여갖고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머리도 나고 나중에 시간이 흐른다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근데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만약에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 지금 변화되는 모습이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변하는, 진짜 많이 바뀔 겁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호주의 그 불난 것들, 산불난 것들, 그 산불이 나기 전에 조성됐던 환경과 산불이 난 후에 조성됐던 환경, 이런 것들, 그 산소량이 부족해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시간으로 자꾸 매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것이 좀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 위에 써져 있는 게, 제가 뭐 수비학을 보는 사람이지만 뭐 W 로그 KS라 그랬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W가 뭔가, K가 뭔가, 그리고 S는 또 무엇인가. 수일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을 언급하는 데에서 마무리하려 한다.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는 방정식이 비엔나에 있는 볼츠만의 묘지 대리석 흉상 위쪽에 새겨져 있다. 볼츠만의 조각상을 표현이 엄하고, 뭐 이 사람 뭐 얼굴을 얘기한 거니까 이런 세상일까 과연. 위에 말한 것처럼 이 가장자리 부분과 수평선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블랙홀에서 벗어나려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 방향으로 그림 3-13에서 붉은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쎄요. 하지만 이러한 이동은 불가능하다. 물체는 그림의 검은 화살표 같이 미래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평선을 표시하고 그 안쪽을 강원불을 기울게 하여 주위의 모든 것을 미래 속의 공간 영역에 가두는 것, 이것이 블랙홀이다. 현재 관련된 이러한 구조가 블랙홀을 만든다. 우리는 우주의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자는
여러분들 이제 블랙홀이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존재할 수도 없고, 개 콧구멍 찍어갖고 이게 블랙홀이라고 이제 나사에서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우아하는데, 이런 거짓을 갖고 계속 참 갑갑한 거죠. 여러분들 뭐 영화 인터스텔라나 이런 거 보면서 야 우주가 있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펜시를 심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다 마인드 프로그래밍이고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로섬 게임도 아니고 치킨런이라 그러나 하여튼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자꾸 뭐 운석이 때려박네, 뭐가 때려박네, 우주에서 뭐가 날라와서 외계인이 침공하네, 뭐하네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그 컨트롤 당할 수 있는 그런 밑밥이다. 하기야 뭐 그 이산화탄소가 줄어야 된다고 말하는 참 불쌍한 인간들도 있으니 이산화탄소가 줄면 산소도 줄어요. 여러분들 죽이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는 혼란스럽고 상상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어떤 물리학자는 가끔 반기를 들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도 한다. 철학자들은 현재의 실종에 대해 계속 토론 중이고 최근에는 이 내용을 주제로 한 학술회도 아주 많이 열리고 있다. 현재가 아무 의미가 없다면 우주에는 무엇이 존재할까? 존재하는 것이 현재 속에 있는 것 아닌가? 우주가 어떤 특별한 구성으로 지금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생각은 이제 더는 타당치 않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많은 그 뛰어난 분들이 아직 그 시간이라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거 답변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런 뭐 능력은 안 됩니다. 근데 다만 현재 지금 있는 이 환경이 우리가 그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다. 지금 이 환경.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간다.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아까 전에 제가 뭐 어떤 아프가니스탄인가 그 여성이 빨리 늙는 것처럼 뭐 기공자집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 뭐 노동도 좀 들어 하고 좋은 거를 많이 먹고 이래 갖고 젊어지는 것하고 어디 저기 힘든 곳에서 제3국에서 노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혹사해서 뭐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으면서 이러면은 이제 늙는 거죠. 이걸 갖고 시간이 빨리 간대 늦게 간대라고 규정짓는 이 책에 좀 안타까운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뭐 시계 얘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 세상에 똑같이 복제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인간이? 그거는 뭐 그렇게 뭐 비스무리하게 그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까 전에 그 시계의 어떠한 차이점은 분명히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 시간이 그렇게 둘 사이에 따로따로 존재해서 바뀐 것은 아니다 이거죠. 똑같아요, 현재는. 처지거나 굽는 것은 중력 기원이자 사물 낙하의 원인이 되는데 이는 뉴턴의 고전 중력 이론에 비해 중력과 낙하 현상을 훨씬 더 잘 설명해 준다. 일정의 그림 중 어떻게 높은 곳이 낮은 곳보다 시간이 더 많이 흐르는지 표현한 그림을 떠올려 보라. 다이어그램이 그려진 종이 조각 탄력적이며 산속에서 시간이 실제로 길게 늘어나도록 이를 늘린다. 상상해보자. 그러면 공간 높이 수직 방향과 시간 수평 방향이 그림 4-3처럼 뒤바뀐 결과를 얻게 되지만 산속이 더 길어진 시간은 더 커진다. 시간의 길이로 잘 표현된다. 뭐 흰시 공간이라고 부르는 흰 것은 공간이 뒤틀렸기 때문인데 탄력적인 종이를 잡아당기면 거리가 줄어들거나 늘어지는 게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본 그림처럼 광원뿔들이 기울어진 이유다. 뭐 이 사람이 뭐 이런 개념을 갖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게 다시 이제 뭐 산하고 평지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산에 형성된 그런 환경, 땅에 평지에 형성된 그런 환경, 그 높이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그 자신의 뭐 이론을 발목을 잡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 높이하고 시간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주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우주에 있으면 뭐 늙지를 않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주는 아예 존재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은 저 피시볼 프로젝트 피시볼이라고 검색을 해봐도 나오고요. 그 어떤 것을 궁창을 깨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도한 그런 실험들이라든가 뭐 그 진짜 핵미사일을 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오퍼레이션 하이 점프라든가 기타 등등 것을 좀 이렇게 보시면 그 이버드 장군이 또 그 썼던 책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언제와 어디가 항상 무언가와의 관계 속에서 정해진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은 옳았다.
하지만 이 무언가가 중력지 않고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대로 관찰한 것처럼 우리의 위치를 정하는 근거로 적용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플랫얼스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은 어떤 뭡니까? 그 망나니가 아니라, 그 피에로 같은 그런, 그 웃기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사람. 그래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 이게 참 이게 33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린 이 사람도 어떤 이런 것에, 특히 저는 이제 그 연금술사라는 책을 보면서 상당히 놀랬고, 이만큼 책들을, 이 책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좀, 거짓말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계속해서 거짓을 읽게 되면은, 결국엔 매트릭스는 어떻게 보면 거짓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타당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많은 것들을 보시면 보이게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돌고 있는 것은 우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요까지 읽고 뭐 끝내는 걸로 하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 책을 읽는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싶다고 한 분한테 드리면서도 참 실망스러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읽어만 드리고요. 뭐 부연 설명은 없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자연의 조각들이고 우주라는 거대한 프레스코어를 채우는 일부분이며 수많은 것들 중 아주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제 반대예요. 그 평평지구는요, 여러분 하나가 되게 소중하고 이 우주 만물의 중심이라고 가르치지만, 이 사람들은 너는 티끌만한 먼지 같은 존재야, 살아 없어져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피라미드 계급 사회가 나오는 거죠. 우리와 세상의 나머지 우리를 제외한 모든 세상 사이에는 물리적 상호작용들이 있다.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모든 변수가 우리가 속한 세상의 한 조각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변수들 중 극히 일부만 상호작용을 하고 대부분은 우리와의 상호작용이 전혀 없다. 변수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도 변수를 알아채지 못한다. 세상의 배열이 분명히 다른 배열들임에도 우리에게는 동등하게 보이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다. 나와 물 한 컵 세상의 두 조각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은 각 물 분자의 움직임과는 무관하다. 마찬가지로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세상의 두 조각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은 저 밖에서 벌어지는 자세한 일들을 무시한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희미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일부와 나머지 세상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이 수많은 변수들에 대해 여전히 깜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미함이 볼츠만 이론의 핵심이다. 이 희미함에서 열과 엔트로피 개념들이 탄생되고, 이 개념들은 시간의 흐름을 규정하는 현상들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의 개의 엔트로피는 확실히 희미함에 달려있다. 엔트로피가 내가 알아채지 못한 것에 영향을 받는 이유는 구별할 수 없는 무수한 배열들에 의해 엔트로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미시적 배열이 어떤 희미함에 대해서 엔트로피가 높을 수 있고 또 다른 희미함에 대해서는 낮을 수 있다. 이는 희미함이 정신적 구조라고 말하는 것 아니다. 이 희미함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상호작용이 영향을 받는다. 엔트로피는 임의 주관적인 양이 아니다. 속도처럼 상대적인 양이다. 물체의 속도는 물체 자체의 성질이 아니다. 다른 물체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물체의 성질이다. 달리는 기차 위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속도는 기차에 대해서는 작은 값, 초당 몇 걸음을 갖고 지상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값, 시간당 100km를 갖는다. 엄마가 아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가 기차 창문으로 뛰어내려 지상과 관계 속에서 그에게 멈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차와의 관계 속이며 아이가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속도는 다른 물체와 관련 속에서 한 물체가 갖는 특성이다. 상대적인 양인 것이다.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다. B와 관련 있는 A, 엔트로피는 A와 B 사이의 물리적 상호작용을 구분하지 않는 A 배열. 여기 잠깐만, 그 평평지구 얘기하면 이 대기하고 같이 우리가 돌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냐 그러면, 이게 바로 평평지구를 증명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 뭐 이제 설명을 좀 뭐 우리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지만 저기 턴오프 TV는 근데 멍청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이렇게 가요. 그냥 뭐 100km로 달린다, 뭐 이렇게 간다고 치고요. 여기 엄마가 있고 아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막 왔다 갔다 움직여요.
자, 그런데 이게 영향을 받냐 그러는데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그런 영향은 일어날 수 없다. 왜냐? 뭐 예를 들어서 공을 위로 던졌는데 다시 내려온다. 근데 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고로 요 공간이 같이 이렇게 가는 거라 그러는데 이거는 외부, 이것도 마찬가지고 환경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바람이 이 안으로 들이닥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창문이 열려있다, 안에서 뭘 던졌다, 이 뒤로 날아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얘기하고 있으니 무슨 이게 지구하고 같이 돌기 때문에 그딴 헛소리를 하냐 이거죠. 갑갑하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주 혼란을 일으키는 분이 이분이 명확해지면 시간이 화살에 숨겨진 신비에 대해 매력적인 답이 열리게 된다. 세상의 엔트로피는 세상의 배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희미하게 하는 방법에 의해서도 달라지고 우리와 상호작용하는 세상의 변수들이 무엇인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세상의 엔트로피는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부분과 상호작용에는 변수들이 영향을 받는다. 아주 먼 과거 세상의 엔트로피는 우리에게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엔트로피는 세상의 상태를 빈틈없이 그대로 변한 것이 아니다. 세상의 변수들 가운데 물리계로서 우리와 상호작용을 해온 일부 변수들이 집합만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에서 설명할 때 기술과는 거리적 변수들이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극적인 희미함이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우주의 엔트로피가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의 우주가 매우 독특한 배열 상태에 있지 않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대신 우리와 우주와 우리의 상호작용이 아마도 특별한 것이다. 우주의 특별한 거시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다. 우주 초기의 낮은 엔트로피, 즉 시간의 화살은 우주보다 우리로 인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이 내 생각이다. 이 사람이 요거는 맞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하고 확실한 현상 중 하나가 낮 동안 이루어지는 하늘의 순환이다. 이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리 주변의 우주에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장대한 특징이 바로 회전이다. 그런데 정말 이 회전이 우주를 특징일까? 아니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우주를 연구했고 결국 하늘의 순환에 대해서 알게 됐다. 회전하는 것은 우주가 아니라 우리. 이런 거짓말을 계속 읽어드리면은 제가 너무 양심상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제 뭐 지동설 그 얘기를 않고 이렇게 천동설 얘기를 하냐 뭐 글쎄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쉽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세상에 그 존재하는 그 어떤 측정기로도요 지구가 돈다라는 그런 측정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 돌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1600km면요 총알의 2배 속도라니까요 여러분. 총알의 2배 속도 이게 다 튕겨져 나가야 돼요. 뭐 이게 마지막에 얘기한다 본데 마지막에 화를 내서 죄송하고요. 주기노학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 에거서 크리스티 아주 유명한 추리 소설 작가가 쓴 내용 중에 어떤 독곡물을 이용해서 살해하는 이런 건데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또 실제로 나쁜 데 쓰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찍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하기로 하고요. 사실 오늘 이제 거래된 정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것은 이제 볼륨 6로 가져가야지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간에 대해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자꾸 남에게서 들어갖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체가 하늘도 보고 땅도 이렇게 보면서 대지가 정말 어떻게 돌아가나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나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여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감사하고요. 또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